예대 금리차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풀어드리면 은행에서 빌린 대출 금리에서 사람들이 맡긴 예금 금리를 뺀 것을 말합니다. 이걸 보면요. 은행이 대출 이자는 얼마나 받고 예금 이자는 어느 정도 주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격차가 클수록 은행이 이자 장사로 돈을 많이 남긴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은행별 예대 금리차를 비교하는 게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면 이걸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취재한 경제부 정재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재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은행별로 예대 금리차를 보여준다. 비교해서 보여주는 건 어떻게 왜 시작하게 된 겁니까? 네, 은행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지나친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핵심은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예금 금리는 조금만 올리면서 대출 금리를 많이 올려서 쉽게 돈을 번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만 봐도 국내 은행들의 이자 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원 이상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자 장사로 얼마나 돈을 버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예대 금리차를 은행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해서 과도한 이자 장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아, 그랬군요. 자, 그렇다면 어제부터 공개되고 있다는 그 예대 금리차 어디에 가면 확인할 수 있죠? 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소비자 포털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은행을 찍어서 예대금리차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비교 공시 시행 첫날인 어제는 지난 7월에 집계된 예대금리차가 공개됐고요. 네. 앞으로는 매달 20일, 그 전달에 새로 취급된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가 공개됩니다. 야,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그러니까 예대 금리차가 가장 컸던, 그러니까 이자 장사를 아주 잘한 은행 어떤 은행입니까? 네, 5대 시중은행만 놓고 보면 네.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예대금리차가 제일 큰 은행은 신한은행입니다. 이자 장사를 제일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한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62%포인트였습니다. 우리와 NH농협은행이 각각 1.4%포인트씩으로 두 번째로 예대금리차가 컸고요. 금리차가 가장 작은 하나은행과 가장 큰 신한은행의 격차는 0.6%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네, 신한은행이 예대금리차가 컸고, 네. 자, 그렇다면 그 5대 시중은행 말고요. 요새 뭐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은행도 있고요. 인터넷 은행은 예대금리차가 어떤지 혹시 밝혀졌습니까? 아, 네. 세계 인터넷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3.46%포인트였습니다. 5대 시중은행 평균보다 2%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인데요. 이건 인터넷 은행의 영업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터넷 은행 도입 목적이 네.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 고객들보다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고객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 그래서 인터넷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5대 시중은행보다 2배 이상 큽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시중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대출을 해준 것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지금 엄밀하게 따지자면 예대 금리차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은행이 뭐 이자 장사를 잘했다, 열심히 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은행연합회도 은행별 특성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했고요. 금융당국은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출 종류는 물론 신용 등급 점수별 예대금리차도 추가로 공개해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용 점수를 알고 있다면 어떤 은행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쉽게 알아보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공시된 금리는 그 전달에 취급된 대출 상품의 평균 금리인 만큼 실제로 이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대출을 받을 땐 은행별 자체 신용 등급에 따라 금리 같은 대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대출 금리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예대 금리차를 공개했다는 거는 어쨌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해서 좀 금리 좀 낮춰보자 이런 건데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근데 지금 뉴스를 검색해 보면 누구나 의자 장사 1등한 은행 어느 곳인지 다 알 수 있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금융당국의 눈치도 봐야 해서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줄인다고 대출금리는 그대로 두고 예금금리만 올리면 실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
여유 자금이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은행은 예적금으로 들어온 돈을 대출에 활용하니까 결국 대출 원가가 오르게 되고요. 네. 당연히 대출 금리도 더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예금은 적고 대출은 많은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앞으로 예대금리 차가 추가로 공개될 때 은행들이 실제로 대출 금리를 낮췄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대출이 좀 있기 때문에 유심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정재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